네, 이번엔 주간 전략 세우는 시간입니다. 주간 전략 마켓온이고요. 와우넷의 명성욱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는 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 모두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말에. 자, 반면에 이제 월요일장 눈에 띄는 회복세를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복세도 뚜렷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시장을 보시는 견해부터 한번 짧게 들어보죠. 예, 일단 코스피 시장이 1900포인트대가 무너지면서 지금 상당히 그 분위기가 안 좋고 또 심리가 많이 악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3, 4분기에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기업 실적들을 발표하는데 물론 일부 IT에서 일부 종목군들이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지금 부진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이 작용하고 또 최근에 또 원화 강세가 계속 전개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수출 관련주들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은 이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적과 또 원화 강세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압박감으로 작용하면서 낙폭이 좀 심화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단 1900 이하에서는 우리 시장이 좀 지나치게 좀 과매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지금 장중에 1900포인트대를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약세의 모습을 보이지만요. 이런 그 어닝 시즌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은 주가에 어느 정도 선 반영됐다라는 이런 판단이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이런 모습을 시장이 보여주지만 크게 위축될 사안은 아니고 저점에서 매수할 만한 이런 업종이나 종목이 무엇인지 면밀히 좀 관찰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분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주말에 미국의 이제 3, 4분기 GDP를 발표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좀 좋게 나왔죠. 한 2% 수준의 이런 GDP 성장률을 보이면서 굉장히 미국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가 있었지만 사실은 제반 지표는 전반적으로 좀 안정된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미국의 GDP 성장은 재정 지출에서 이제 국방비가 3, 4분기에 이제 일시적으로 좀 많았던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소비 대국임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라면 소비 부분이 사실 고용이 그렇게 빠르게 신장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만 소비가 또 제법 또 늘어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소비하면은 일반 내구재에서 가장 좀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게 그래도 자동차라고 볼 수 있는데 자동차를 중점적으로 해서 미국의 전반적인 3, 4분기는 긍정적인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 어려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더디게나마 지금 미국 시장의 지표들이 개선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또 앞으로 이제 또 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증시가 지금 우리 시장이 좀 힘겨운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이 조만간 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연율 기준으로 예상치 1.8%보다는 호전되게 2%가 나왔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3분기에는 재정 지출이 급격하게 좀 많았다는 부분도 있죠. 내구재 쪽도 항공기 수요가 좀 많아서 내구재도 좀 좋게 나왔는데, 이를 두고 지표의 조작 논란이 또 일부는 있습니다. 진위의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좀 민감할 수 있겠는데, 어찌됐건 그 재료에 별로 호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시장은 이 상승을 견인하기에는 외부 재료도 아직은 좀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면 이번 주에 전략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지금 미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미국보다는 우리 시장이 중국 영향이 좀 크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교육 비중이 이제 2000년 초보다는 지금 중국 교육 비중이 절대적으로 지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영향이 좀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속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전개되고 그리고 이제 달러 약세로 인해서 위안화 강세 기조가 계속 전개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2000년도의 성장 모토를 보면은 대부분 사실은 지금 투자하고 수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 공장 역할을 하면서 생산기지 역할을 하면서 외부에서 투자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또
수출 관련 이런 부분이 성장의 모토로 이렇게 작용이 됐는데 위안화 강세가 되니까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수출의 부진이 불가피한 이런 모습이고 또 최근에 또 지금 중국 시장이 사실 글로벌 시장의 생산 기지화된 것이 낮은 급여라고 그럴까요? 낮은 비용을 들이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11월 8일이죠. 당 대회를 통해서 중국의 이제 뭐 시진핑이라든지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여기에 따른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수출하고 지금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수로 만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내수 확장책, 소비 진작책을 갖다가 정부 차원에서 뭐 지원을 하면서 계속 추진하는 이런 모습인데 11월 8일 이후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는 각 성별로 이 지금 부양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다라면 이제 중국 정부 차원에서 나올 시점이 되었다. 그리고 소비 확장책은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현재 시점이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힘겨운 이런 시점이지만 지금 이 부분이 1900 이하의 부분이 저점을 대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좀 힘들지만 항상 그렇듯이 저점에서는 뭐 한 치 앞이 안 보이고 수치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씩 약간 여유 있게 보면서 어떤 업종을 공략할 것인지 또 어떤 기업을 갖다가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인지 선별해서 관심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1900포인트 이하에서는 주가 하락이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뭐 서둘러서 이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 예, 과도하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당부를 주셨군요. 자, 그럼 일단 주간 전략을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떤지 4인의 주간 전략을 함께 화면으로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곽지문 전문가의 주간 전략입니다. 코스피 바닥권 확인 과정이다. 보유로 대응을 하겠다. 지켜보자 이렇게 주셨고요. 명성욱 전문가는 좀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1900 이하에서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두 분도 보죠. 권정호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낙폭이 큰 이 IT 관련주 단기 대응 관점이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던 IT 관련주는 오히려 지금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됐다 이렇게 주신 것 같고요. 이무학 전문가는 미국의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지켜보자는 관망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동양증권 강남 프라임센터의 곽지문 센터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곽지문입니다. 네, 주간 전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시장이 어렵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오랫동안 우리가 참았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찾는 김에 조금만 더 참아보자. 지금 이제 스페인 악재라든가 그리스 악재 같은 것이 완전히 풀려 있지 않고요. 또 미국도 대선이 다음 주 아닙니까? 또 중국의 정권 교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뭐 증시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발표된 것처럼 증시 모습은 좋지 않은데 경제 지표들은 점점점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미국의 GDP 성장률이 3분기가 2%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평가에 따라 여러 가지 내용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2%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경제가 그리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중국의 여러 지표들도 PMI 지수나 이런 것들이 좀 바닥에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재 3분기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다들 전망들이 경제가 안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 이제 기업들도 몸을 사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지표들은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가지게 되고요. 이렇게 지표들이 좀 좋아지고 또 유럽 문제가 좀 풀려 나간다면 결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으로 위험시장으로 돈이 좀 들어올 텐데 그렇게 될 시점 자체가 그리 멀지는 않았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도 1900포인트가 깨졌으면은 그 코스피 1900 깨지면은 심리적으로 좀 공황 상태가 와야 되는데 사실은 1900 깨지고 외국인 매도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지수 하락은 좀 제한적이거든요. 또 코스닥도 이제 500포인트에서 안정을 차리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주 증시에 대해서 뭐 여기서 크게 상승은 못하겠지만
다음 주에 여러 변동성을 앞두고 좀 바닥 다지기를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느냐. 박스권으로 대략 한 1890에서 1900한 2, 30 정도의 박스권 흐름을 보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숲을 볼 때 나무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가장 특징적인 종목이 거래소에서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전자 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인데 이들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치고 나오는 모습이에요. 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종목의 시세가 좀 집중된다 하는 것은 에너지가 집중된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도 보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참 부진한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모바일 게임에서 YD 온라인 같은 종목이 상한가에 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YD 온라인 상한가 가면서 모바일 게임주가 좀 부상을 하고 뒤이어서 모바일 뭐 여러 가지 관련 컨텐츠 종목들의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지난 주말로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마감하고 오늘 정도에서 조금 소강 상태 보이다가 주 중반 정도 되면은 다시 한번 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급등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이번 주까지는 소강 상태 보이다가 다음 주를 좀 기대해보는 이제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전략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업황이라든가 주가 지수의 흐름 또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은 적어도 팔 때는 아니다. 일단 대형주는 팔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소형주는 이제 그 대표 종목들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의 컴투스 게임비 같은 종목들이 좀 비교적 조정을 받고 지지라인 근처에 왔기 때문에 이들 대표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코스닥도 좀 앞날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지지라인을 깨지만 않는다면 코스닥의 모바일 관련 종목군들도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전략이고 컴투스 게임비리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면은 전반적으로 코스닥도 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가 될 테니까 주 중반 이후에 이런 이제 매수 시점을 한번 포착해 보자. 오늘은 관찰이지만 내일과 모레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외국인의 매매와 또 종목들의 흐름들을 잘 관찰해 보자. 그렇게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동양증권 광남 프라임 센터의 곽지문 센터장의 주간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말씀 나누는 도중에 코스피는 하락으로 또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명성욱 전문가님, 이 코스닥은 3거래일 합산해 보면은 5%가 하락했죠. 예. 지수의 5%지 그러면 종목으로 치면은 뭐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만 그렇죠. 낙폭이 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곽재문 센터장은 대응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시지만 항상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또 전략을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900 이하에서는 제한적인 하락을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 비빌 언덕이라도 찾겠다 하면은 특히 실적이 좀 호전됐었던 그런데 낙폭이 좀 있는 IT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업종들에 대한 관심을 갖자 이렇게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도 선별은 잘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선별을 좀 해볼까요? 지금 시장이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이런 모습입니다.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대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한 70% 수준이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일부 업종과 일부 기업들은 예상보다 좀 선방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시장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이런 모습이지만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LG 그룹주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LG 그룹주들 같은 경우 보면은 과거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관련주들이 잘 오를 때에는 당시 스마트폰에 대한 대응이 좀 늦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지금 상당히 또 스마트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많이 나오고 실적도 예상보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LG 그룹주들 전반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보면은 지금 저점 대비 시장 분위기 대비로 보면은 상당히 지금 많이 오른 모습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라면 지금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의 분기 영업이익을 이렇게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 별로 이렇게 진폭이 좀 없는 모습이지만 대표적인 삼성그룹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기 또는 삼성 SDI 이런 주가들을 보면은 전기는 최근에 저점 대비 조금 오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전혀 오른 게 없는 이런 모습이고 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지금 바닥권이라고 할까요? 계속 하락하면서 최근에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잘 안 빠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삼성 SDI, 삼성전기는 이미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SDI도 이제 조만간 실적을 발표하는데 현재 예상은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리가 굉장히 안 좋고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추가 하락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심하지만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 실적이 좋으면서도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 되레 부담스럽단 말입니다. 그 어떤 재료가 노출됐다는 측면에서. 근데 많이 빠진 상태에서 좋게 나오는 기업들은 굳이 시장 분위기 때문에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위축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아무래도 이제 연말로 갈수록 기업 결산도 있고 또 그리고 또 소비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소비가 가장 피크를 이루고 확대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워낙 그 강세로 인해서 수출 관련주들이 나쁘다 그러는데 사실 LG그룹주들이 수출 관련주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LG전자라든지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대부분 수출 관련주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는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관련주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이 LG그룹주한테는 최근의 흐름은 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수출 관련 대표적인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IT하고 자동차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동차도 굉장히 부진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3, 4분기 미국 GDP에서 소비에서 내구재 부분이 가장 차지하는 자동차 부분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 또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걸 고려해 본다라면 지금같이 이렇게 낙폭이 심화된 상태에서 보유한 종목은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고 분할로서는 대략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주간 전략 마켓 온이었고요. 와우넷의 명성욱 전문가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